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입니다. 첫째는 홍역이나 결핵이나 이런 것들은 인류와 함께 과거 오래전부터 쭉 유행해왔고 전염력이라든지 중증도라든지 어떻게 치료하고 예방 다 아는데 코로나19는 만 3년이 이제 돼가죠. 예측이 어렵다라는 게 이제 큰 차이고, 두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일으키는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라는 바이러스가 변이가 매우 빠르다. 우리가 2020년 코로나 처음 시작해서 유행하고 할 때만 해도 인플루엔자보다는 변이가 적은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6개월마다 새로운 변이가 나와요. 처음에 이제 우한에서 시작돼서 S타입, V타입, G타입, 알파 변이, 베타, 델타, 감마, 오미크론. 올해는 이제 오미크론 1에 의해서 2, 3, 4월에 유행했고, 오미크론 4, 5에 의해서 7, 8, 9월에 유행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BQ1이나 BQ1.1 이런 변이들이 현재 유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1년에 이제 평균 2번 정도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다 보니까 기존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생긴 항체나 백신 맞고 생긴 항체 면역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유행을 하는 거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매년 바이러스 변이 때문에 새로 백신을 맞거든요. 그럼 1년에 한 번 정도 변이가 있다라고 치면은 코로나19는 1년에 2번 변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보다 2배 정도 변이력이 빠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7, 8, 9월은 여름이었어요. 계절적으로 사람들이 밖으로 많이 돌아다니고 바이러스도 더위에 약하기 때문에 전염력이 떨어져요. 그렇지만 지금 겨울은 온도가 내려가니까 바이러스가 더 환경 내 생존 많이 하고, 사람들이 소위 산밀 환경, 밀폐된 실내에 밀접 접촉하고 공기 전파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 8, 9월에 18만보다 이번 겨울에 1일 신규 최대 확진자 수는 20만 명 전후가 되지 않을까. 여름 때보다 지금 방역은 더 느슨해졌죠. 여름만 해도 실외 마스크 했었단 말이죠. 우리가 백신 접종을 어느 정도 했어요. 근데 지금 백신 접종률은 굉장히 낮단 말이죠. 지금 오미크론 이가 백신들이 도입이 되고 있지만은 10% 이내란 말이죠, 접종률이. 7, 8, 9월에 비하면 방역의 긴장감은 떨어져 있단 말이죠. 일단은 국민들께서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 백신을 맞아도 걸린다 라든지 백신 부작용 때문에 나 못 맞겠다든지 사유가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이 코로나19가 위협적이다, 걱정된다, 이런 생각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건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지난 정부든 이번 정부든 이거는 독감만도 못하다, 치명률 낮다, 걱정하지 마시라, 정부의 어떤 홍보가 국민들한테 잘 씨가 먹힌 거라고 좀 봅니다. 이런 것은 정부의 소통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백신을 맞고자 하는 국민들도 무슨 백신을 맞아야지, 쭉 사용됐던 백신이 있고, 최근에 오미크론 대응 BA1 이가 백신, BA45 이가 백신까지 나왔잖아요. 그것도 이제 모더나, 화이자 제품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데 뭘 맞아야 될지 혼란스럽고, 또 백신을 맞고 접종 간격을 4개월 띄우라고 했지만 백신을 언제 맞았는지 기억들을 못 하세요. 또 하나는 이제 코로나에 또 걸린 경우가 많으셔서 코로나 걸린 경우 이거 맞아야 되냐, 이것도 혼란스럽거든요. 세 번째는 백신 접종을 하려고 그러면은 예방접종 누리집이나 1339에 전화해서 예약을 하라고 하다 보니까 특히 고령자들은 홈페이지라는 걸 잘 모르시거든요. 최근에 와서 그런 예약 없이도 가까운 병의원에 가서 자녀 백신 맞을 수 있다고 풀어줬지만은 백신 접종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고령자나 만성병 환자들은 정보도 늦고 디지털이 약하거든요. 인터넷 예약 같은 것이.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도 접종에 굉장히 장애가 된다. 또 백신을 맞는다 하더라도 예전에는 인센티브도 있었단 말이죠. 그 백신 맞고 2, 3일은 휴가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런 혜택 없잖아요. 특히 젊은 친구들은 알아봤더니 가볍게 앓고 지나가고 별거 아니더라, 모탈을 맞느냐, 이런 게 팽배하니까 지금 접종률이 낮은 겁니다. 지금 위중증도 400명에 가까워지고 사망자도 하루에 40명대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제 넉놓고 있다가 확진자가 10만, 20만 되고 위중증 5, 600명 되고 사망자가 수십 명 되면 그때서 이제 백신 맞으려고 하는 또 분위기가 뒤늦게 생기는 우를 범할 것 같아서 참 걱정입니다.
그렇죠. 예. 일단 유행이 늘면은 두 가지 측면이 있죠. 개인으로는 걸려서 아파서 결근결석하거나 또는 폐렴이나 중증 질환으로 입원해서 고령자들은 사망할 수 있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큰 피해가 있고 사회나 국가적으로도 큰 피해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회사 직원들이 수십 명이 걸려서 결석을 한다. 병원 같은데 뭐 의사나 간호사가 감염이 돼서 일을 못 보게 되면 기능이 마비가 됩니다. 그것이 다 경제적 피해, 사회적 피해거든요. 최근에 많은 연구들이 백신을 맞으면 감염도 예방이 되지만 설사 걸린다 하더라도 롱 코비드 후유증도 낮출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지금 우리나라도 재감염이 10% 넘었잖아요. 롱 코비드가 한 번 감염됐을 때보다 두 번 감염됐을 때 롱 코비드가 더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걸 감안하면 본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또는 사회를 위해서 이게 이제 전 십시일반이라고 하는 건데 본인이 백신을 맞으면 여러 사람이 맞으면 이제 유행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십시일반의 어떤 동행 정신이 필요한 것이 지금 백신 접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이제 60세 이상 그리고 요양병원, 요양원 입소자들, 그 다음에 이제 만성병 환자들, 고혈압, 당뇨. 고혈압 있는 분들은 본인이 만성병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고혈압이 있는 경우 코로나로 걸렸을 때 중증으로 가거든요. 암 환자, 뭐 이식 환자, 그리고 면역 저하 환자들, 그 다음에 임신부 이런 분들 우선적으로 맞아야 되고 저희 의사나 간호사도 건강하지만 맞습니다. 저희가 안 걸려야 안전하거든요, 환자들이. 그래서 맞는 겁니다. 본인은 건강하지만 집에 이제 이런 만성병 환자, 고령자, 임신부, 영유아가 있으면 본인이 맞아야 돼요. 그래야지 가족으로 퍼뜨리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동절기 오미크론 이가 백신은 세 가지가 지금 나와 있죠. 처음 시작한 게 모더나 이가 백신 50 마이크로그램 항원인 게 있고 그 뒤에 이제 화이자의 BA.1 이가 백신이 나왔죠. 화이자는 이제 3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BA.4.5 화이자 이가 백신이 나왔어요. 30 마이크로그램이에요. 공통적으로는 두 가지가 들어있다. 우한 바이러스와 BA.1 또는 BA.4.5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오리지널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도 올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도 올려서 방어를 해준다. 요점을 말씀드리면 BA.1 이가나 BA.4.5 이가 백신이나 구별하지 말고 맞으시라. 왜냐하면 어차피 앞으로 유행하는 거는 BA.1이나 BA.4.5가 아니다. 물론 우한 바이러스 백신보다는 지금 오미크론 이가 백신이 앞으로 유행할 오미크론 A형 변이 바이러스 예방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절기 이가 백신을 맞되 세 가지 중에서 구별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이제 모더나는 항원이 50 마이크로그램이고 화이자는 30 마이크로그램이기 때문에 일장일단이 있어요. 항원이 양이 많으면 접종 부위가 더 아프고 쑤실 수가 있어요. 반면에 항체는 더 많이 올라가죠. 그런 장점이 있고. 근데 그 차이를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세 가지 중 어느 것이든지 가까운 데 가서 예약해서 있을 때 빨리 맞으시는 게 좋겠다. 이제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큰 족보 아래에 이제 하위 변이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세한 차이를 구별할 수 정도로 지금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거를 찾기도 쉽지는 않죠. 차이가 뭐냐면 모더나의 기초 접종은 100 마이크로그램이에요. 화이자가 30 마이크로그램인데 3배가 넘으니까 당연히 심근염 그게 이제 젊은 층에서 많았어요. 근데 지금 이 동절기 이가 백신은 모더나가 이제 50 마이크로그램이죠. 반으로 줄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신장학회 자료는 기초 접종 100 마이크로그램 항원의 백신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적용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좀 높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특히 15 내지 35세 남자에서는 화이자든 모더나든 심근염, 심낭염 위험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주로 접종하는 고위험군은 사실 큰 상관은 없죠. 나이가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기초 접종률은 18세 이상 성인은 97%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자기가 이미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요. mRNA 백신의 접종 후에 심근염이나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부작용이 있었던 분들은 노바박스나 스카이코비온으로 맞으시면 되겠죠.
굉장히 극히 일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하루 이틀 아프고 쑤시고 접종 부위 통증 그런 부작용은 우리가 이제 통과하는 의례라고 보거든요. 이런 분들은 그냥 맞아도 됩니다. 아직은 이제 팬데믹이 끝나지는 않았는데 계절 독감처럼 1년에 한 번 맞는 계절 코로나로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기가 좀 미지수고 독감 백신도 처음 접종은 2차 대전 시작했을 때 미군이 이제 유럽에 원정군으로 보낼 때 그때 이제 백신 처음 사용됐었거든요. 지금은 독감 백신에 대해서 아무도 부작용 크게 걱정 안 하죠. 코로나 백신도 이게 계절 코로나가 돼서 매년 맞는 식으로 가면은 부작용이나 그런 것도 좀 줄어들고 그거에 대한 인식도 좀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예. 2020년에 비하면 우리가 실내 마스크 외에는 일상으로 거의 다 돌아왔잖아요. 이것이 다 백신 덕분이거든요, 사실은. 국민 성인 97%가 기초접종을 마쳤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일상으로 돌아왔고 치명률도 현저히 떨어진 거란 말이죠. 백신의 고마움을 좀 모르는 것이 아닌가. 2020년 12월부터 1년 동안 백신 접종을 통해서 전 세계 인구 중에 2천만 명의 사망을 예방할 수 있었다. 그런 추정치도 나왔거든요. 우리나라도 질병청에서 12만 명이 백신 접종으로 사망을 예방할 수 있었다. 자료가 나왔을 정도로. 그렇지만 이렇게 사망 예방한 사람들은 내가 백신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증언하는 분은 아무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백신의 고마움이 상당히 잊혀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신 맞고 접종 부위가 아프고 쑤시고 열나고 하루 이틀 힘들어한 분들은 아 이거 왜 백신 맞은지 회의감이 들 정도거든요. 그렇지만은 백신을 안 맞고 이제 걸리게 되면 중증으로 갈 수도 있고 주변 사람 가족한테 퍼뜨릴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회사 일도 못하고 후유증 롱코비드에 걸릴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맞는 것이 이득이다. 이제 백신 안전성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부터 2년 가까이 전 세계적으로 접종을 하다 보니까 백신의 안전성이라든지 효과라든지 많이 밝혀졌어요. 안전성이 입증되고 효과가 입증된 것들만 지금 이제 사용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백신 접종은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대신 이제 뭐 금기증이나 백신 접종 후에 이제 힘들었 분들은 미리 이제 좀 날을 좀 비워놔서 휴가를 맞거나 주말을 이용해서 맞거나 하는 그런 좀 융통성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